그래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천안에서 네네.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지. 이동훈 씨가 40살 넘어서 막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점점 이게 다치는 네. 그때 마지막에는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시력을 잃어가는 시력을 거군요. 잃어가는 그런 이제 그 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방송 그때 그 평화 방송 진행자였는데 그 천안에 사는 임재신 씨라는 분이 이동훈 씨한테 눈을 한쪽 주고 싶다고 자신의 눈을 그런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때 이동훈 씨는 너무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정말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천안에 찾아갔는데 이제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그 이유가 그분은 근육병으로 온몸이 다 마비가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한 곳이라고 눈밖에 없는 분인데 그 자신의 눈을 남은 눈 한쪽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훈 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눈을 사실은 새로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두 너무 매력적인 이 두 남자를 가지고 모시고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막 고민을 하던 차에 두 사람한테 이제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있냐고 물었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주도를 네, 선택하셨군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힐링의 장소였던 거예요, 제주도가. 90도 회전. 직진. 재신아, 세상이 지금 같다면 너랑 나랑 어디든 간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죠. 저한테 눈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제외한 모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바로 임재신이라는 사람이었죠. 형 진짜 건반 칠 줄 알아, 동우 형? 몰라. 시각장애니까 지금. 진짜? 바꿀래? 재신이랑 이렇게 와서 친구가 되고 정말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제가 추억이 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게 많으면은 내 5%면 100%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하면서 출발했어요. 동우 형을 바라볼 때. 아빠, 나 지금 뭐 그리는 줄 알아? 글쎄,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나중에 아빠 눈 고치면 할 거를 그린다고? 정말 기적처럼 발을 딛고 일어났어. 뭐 어디로 가고 싶어?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내 딸 볼을 만져주고 싶어. 뭐를 만지고 싶어? 아, 자세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한테 받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었어. 형 눈을 준 거구나, 나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장애를 갖기 전에 왔던 곳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면 왠지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죠. 여러 가지가 그냥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한창 왜 지금도 물론 많이들 하시지만 제주 한 달 살기가 굉장히 그 붐을 이루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동우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주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제주에 대한 기억이 있었을 거고 임재신 씨도 제주에 대한 기억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임재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타 강사였었어요.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고 군대에서 이 근육병을 발견을 하게 됐고 이제 굉장히 재치가 있어서 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맨날 이동훈 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재신 씨가 더 재밌어. 이제 말 참 잘하시더라고요. 분발 좀 해. 위기야 위기 막 그럴 정도로. 근데 두 남자를 이제 제주도 촬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촬영 때보다 더 공들였던 게 그 헌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고 이 두 사람이 여기를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리 걸어도 보고 이 길을 임재신 씨 같은 경우는 목을 가눌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덜컹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를 갈 수 있을까 해서 다 사전에 그 장소를 다 걸어서 다녔죠.
뭐 물숨도 그렇고 보통 6년, 7년, 8년 그렇게 네네네. 찍으시잖아요. 그 시선은 얼마나 시선은 걸려요? 두 사람을 모시고 제가 그렇게 장기간 촬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1년 반, 2년 그것도 정도 오래 해서 찍으셨네. 끝냈는데 그 휠체어로 이제 우리 그 수중에 들어가는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 임재신 씨가 그때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의외로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가기 힘든데. 그날부터 저는 이제 세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왜 가고 싶냐고 바다에. 근데 임재신 씨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왕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나는 이제 없는 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휠체어로 수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했는데 그때 아마 캐나다에서 딱 한 사람이 있었고 있긴 있었구나. 그다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를 몇 그램을 달아야 될지 휠체어의 무게부터 우리는 이제 막 한쪽 팀은 그걸 연구하고 또 한 팀은 물숨 수중 감독님이 수영장부터 계속 적응 훈련 시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 작업이 필요했죠.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 시소를 안 보셨다면, 못 보셨다면 저는 뭐 광고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꼭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고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기가 막힐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에요. 제가 존경하잖아요. 진짜 우리 고 감독님을. 자, 영화 평론가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두렵습니다. 시소에 대해서. 아니 저는 이거를 그 되게 일찍 본 편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모니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편집 나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조금 박하게 또 삐져가지고 아니시기는요. 어떻게 왜 박하게에게 반성 많이 솔직하게 한번 했죠. 우리 아니, 근데 세상에 나오지 지금 않은 얘기 지금 해주세요. 나온 버전하고는 틀려. 약간 그 TV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하는 네네네. 그런 그런 게 거였어요,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이 영화를 넘어오시려면 이제 설명 안 하고 우리 지금 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라는 게 뭐예요? 설명 안 하지. 설명이 맞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 여백을 말씀하시는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죽음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에 그러니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자기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 몸이 통제가 안 될 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인간으로서 내가 존엄을 지킬 수 있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소시적에 그 해밍이 이런 소설에 심취해가지고 해밍이 불패종주의. 그 해밍이가 자기 육체를 자기가 통솔하지 못할 때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노인과 받아 쓰고 나서. 네. 이게 내 삶과 소설 일치하지 않는데 자살해버렸는데 그럼 나는 몸 그렇게 할 때 나도 해밍이처럼 해야 돼? 이거 고민인데 이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다큐를 보면 그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엄을 지키면서 재산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네. 장면이 응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그것들이 주는 그 울림이 있죠. 굉장히 호평하는 거예요 지금. 아, 네네네. 그렇죠. 네. 아니, 그, 눈앞에 있으니까 호평을 못해.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잖아요. 저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혹평을 할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하나도 굉장히 그 저의 행복이고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만나서 그 작업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 특히 이동우, 임재신 두 사람은 모든 매번의 현장마다 정말 우리의 배꼽을 쥐게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스태프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 유쾌한데 이게 너무 슬프고 처음에 그 시소라는 제목을 영화가 딱 제목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안 떠올랐는데 이동우 씨가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보고 맨날 그 재밌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영화 제목을 둘이서 좀 의논해서 지어봐라. 네. 그랬더니 이제 한 며칠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기가 막힌 걸 지었대. 영화 제목을.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자기네가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봤는데 관객이 제일 많이 든 영화가 원앙소리였대요. 아, 원앙 소리. 그래도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쳤는데 손은 이겨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신음소리라고 지어온 거야. 신음소리. 이거 무조건 뜬다. 막 이러면서 신음소리라고 지어서 내가 바로 자르고 됐어. 다른 거 막 이랬는데 이제 이동우 씨가 그 시소라는 것이 이제 보다 보았다라는 뜻이고 둘이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매번 어떤 촬영 현장마다 예를 들면 섭지코지를 가서 절벽에 있잖아요. 그럼 둘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임재진 씨가 형,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은 형이 나를 미는 거야. 이런 둘이 그렇게 이런 웃기는구나, 것들이 되게 재밌구나. 많았어요. 영화에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그 존엄은 물론이거니와 저런 유머들을 과연 진짜 하면서 살 그 수 있을까? 유머를 잊지 못하는 게 저도 이동우 씨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 어느 날 굉장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예, 이제 이미 시력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이동우라고 뜨길래 너무 놀래갖고 딱 봤더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에요. 그리고 문자가 온 거야.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고 동우 씨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에 저를 볼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참 그 유머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유머랑 관련해서 저는 그 두 분이 영화에서 그렇게 몸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렇게 존엄성을 지키고 유머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자기에 대한 존엄을 지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질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기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 타고난 건가? 네, 타고난 것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스스로의 그런 어떤 내공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자연스러울수록 사실은 생각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 말을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은 곳에서 퍼올려진 말인가를 느껴요. 두 사람들의 말에서는. 맞아. 영화를 보면은 두 분의 그 대사가 무슨 대본에 있는 대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툭툭툭 던지는 말들인데 또 둘이 공통점도 많고. 공통점도 예, 뭐 동우 씨도 따님이 한 분 있고, 예, 재신 씨도 따님이 한 분 있고. 네. 그런 어떤 공통점들이 참 많아서 그리고 둘이 서로 얘기잖아. 너랑 나랑은 참 닮은 게 많어. 닮은 꼴이 많어. 그러잖아요. 네. 그 관객은 얼마나 들었었어요? 그때? 그때 10,000명이 좀 안 됐어요. 안타까웠어.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 고이영 감독 스코어야 그게. 뭐라고요? 그 10,000명을 너무 발끝. 응남을 물숨은 많이 발끝. 들었잖아요. 물숨은 많이 들었잖아요. 다 비슷해요. 고이영 감독 저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10만 갈 수 있다. 요만큼만 바꾸면 10만 갈 수 있다. 또 이런 덕담 감사합니다. 네.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요만큼 안 바꿔. 그렇지만 최근에 달라질 겁니다. 올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냐 내년이냐. 올해죠. 그 올해. 영화는 아마 10만 갈 수 있어요. 와.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을 좀 안 듣겠어요.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 영화. 네. 그 후로 이제 임재진 씨는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렇군요. 네, 떠났고, 재진 씨가 자신의 장례식은 축제처럼 지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우리 내려가서 정말 웃으면서 보냈어요. 네. 아무튼 영화 보는 내내 과연 수술이 가능할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받고 싶은 걸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끝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받을 의사도 없었고, 이동우 네, 씨는 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그게 법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유롭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요즘 다큐멘터리나 강영화나 할 거 없이 좀 품이 있는 인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 영화나 다큐나 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쌍스럽고 뭔가 부조리한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많은데 네. 그 세상이 원래 부조리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품위 있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냉소적이잖아요. 그게 가능해? 뭐 이런 건데 이런 다큐는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인생의 품이라는 게 뭔가 그렇지. 존엄이라는 게 뭔가 사지 멀쩡한데 뭐 이렇게 쌍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 어떻게 저렇게 품위 있게 살 수가 있지? 진짜 어쩜 이렇게 저는 김영진 영화평론가의 그 평론 중에서 이처럼 간명한 평론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말을 되게 잘하시네. 오늘 말 굉장히 잘하시네. 뭐 양력 보셨나? 원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 다른 아니야, 데는 오늘 알아들을 잘하셔. 수가 없어. 뭐라는 오늘 거야? 굉장히 이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깊이를 진짜 알 수가 없어. 미쳐버리겠네. 원래 이런 그동안 사람이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래요. 진짜 참 품이 있고 참 멋진 영화. 사실은 그런 영화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이 싫어져. 이렇게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래 인간에게는 디그니티라는 게 있지, 존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밝혀주는 영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영 PD가 사실 후배잖아요. 인생 후배잖아요. 우리 고 감독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감독님 얘기만 나오면 왜 자꾸 하품을 하고 졸아. 졸았어요? 내가 언제? 졸은 것 같아. 아니 눈이 졸린 눈이.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자다 벌떡이에요. 아니 근데 자다 벌떡이라 할지라도 고 감독님 얘기만 나오면 정말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고 지금 입에 달고 살아요 그 말을. 근데 얘기하면 자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자고. 이중적이다. 효리부동. 효리부동. 이선자. 그래요. 참 멋진 영화였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 정말 영화 못지않게 저는 우리 김진혁 PD의 그 무슨 예전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수요기획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정말 너무 멋진데 뭐요? 지금 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달라졌어요. 오늘 왜 자꾸 나갖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예전에 그 꽃섬 네. 필리핀의 꽃섬 네. 진짜 오래전 거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런 작품을 찍을 수 있었을까? 그 고혜영 씨가 찍은 건데. 진짜요? 저도 찍었지만. 역시 두 분이 확실히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아니 뭐. 그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기획자이고 이제 저는 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모아오는 사람이고 그랬죠. 뭐. 그거 저렇게 찍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SBS 잘리고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네네. 옛날에는 여행 정보가 없으니까 롤리플래닛이라는 서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있죠. 거기에 필리핀에는 세 줄 나와 있었어요. 꽃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뭐 산다. 그래서 뭐 갔던 거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꽃섬은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쇼쇼쇼 그냥 그렇게 멀리 가요? 그게 왜냐하면 비사야라고 필리핀에 이렇게 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공항이 없어서 마닐라에 가서 또 비사야 군도에 있는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타면서 몸무게 잰 건 처음이에요. 그래. 방비행기 타면서. 진짜? TV 다큐랑 확실히 영화 다큐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오래 잡고 있잖아요. 다큐를. 네네네. TV는 약간 시간과 이런 게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빨리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영화 다큐는 그 농사 계속 짓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고감독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에 상당히 최적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좀 징글징글. 맞아요. 아니 뭐 그런 생각이 조건이 갖추고 있고 있다는 건 흥행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흥행이 될까? 근데 예전에 그 이마무라 슈에라는 일본 감독이 네.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구로사와 아키라 세대. 근데 그분이 70년대에 국영화를 별로 안 찍었거든요. 그때 보면 다큐를 찍었어요. 굉장히 희한한 다큐를 많이 찍었어요. 뭐 필리핀 가서도 찍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찍고 아니 뭐 인류학적으로 막 찍어. 필리핀에 가서 무슨 그 어부들 사는 얘기를 찍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가는 거야. 이 세상이 근데 이제 일본 그 대동아 전쟁 이런 거가 좀 관련이 있거든. 태평양 전쟁이라고요. 태평양 전쟁에 관련이 있거든. 지난번에 한 번에 야단 맞아.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면 이게 오래 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역사를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아내 문제만 보다가 이게 밖으로도 가는 거지. 아니 우리 아내 이게 뭐 그 일본 사회 되게 절망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굉장히 병리적인 걸 많이 찍었는데 밖으로도 가고. 근데 다큐를 징글징글하게 찍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살고. 야 다큐는 저러면서 참 위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좀 그런 자질이 있어요. 맞아.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그게 저랑 시소 반대- 역주행 한번 갑시다. 시소 저랑 역주행 반대, 한번 반대. 가야 돼. 예. 뭐. 저는 세봤더니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130편을 찍어서 방송했더라고요. 뭐 KBS, MBC, 외국 다 합쳐가지고 130편을. 근데 그거를 거의 다 쓰고 촬영하고 편집을 한 거예요. 그 다큐계의 임권택이라. 다작이요? 그런데 대표작이 없어. 무슨 얘기 대통령상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역시 그 이런 기질과 이런 기질이 있는데 저는 그냥 반짝 샥 끝. 여기는 쫙 아, 이런데 여기 좀 합리적인 흥행이 사람이고. 흥행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내가 욕을 먹겠지만 그런 존엄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보기 싫은 거야. 아, 뭐 지가 존엄하던 말던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예쁘고 내가 신나고 이런 거지.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영화는 왜 그렇게 많이 보고 다큐는 왜 이렇게 안 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화는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포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각적인 거든 배우든 뭐든. 근데 다큐는 그렇게 볼거리가 확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 사람의 매력은 있지만 네.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뭐가 날아가네, 뭐 멋있네, 때깔이 죽이네, 누가 나왔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좀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있잖아요. 아 그거 동의하죠. 그렇죠. 품위가 있죠.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이제 나는 그거는 평준화의 오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면 다큐멘터리를 상업 영화의 흥행 포인트와 비교해서 단순 비교해서는 불가능한 거고 관객층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왜 흥행이 안 되냐 이거지. 응. 아니 그거는 아니, 뭐 이제 저희 우리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응. 그래 오케이.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오케이, 자꾸 오케이. 이렇게 네. 낙인 찍지 말고. 오케이. 파이팅. 예, 올해 여기까지 10,000명 고위형이야 10만 고위형으로 된다니까요. 오케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기 얘기는 언제예요? 그러게 다음 네. 편에 하죠 뭐. 다음 편에 할까요? 네, 오케이. 다음 편에 제주 한 달 살기 좀 파고 들어가 보죠 뭐. 그러죠. 예, 좋은데요? 제주 한 맞아. 달 살기는 다음 맞아. 편에 MC맘이야. 파고 들어가 보고 네. 일단 이번 편에서는 저는 진짜로 제가 뭐 영화 매니아라고 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소 한번 꼭 보시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시청 끝나시고 그냥 바로 덮지 마시고 꼭 댓글에다가 저희 네 사람 김진영, 김현주, 김영진, 고희영한테 왜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다면은 꼭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네.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뭔데요? 저는 현주님한테는 시랑 사람 사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시와 사람 사는 얘기. 시도 좀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네. 당연히 김영진 평론가님한테는 영화의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고희영 감독님한테는 다큐멘터리를 시장은 말씀대로 넓지 않지만 또 어마어마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너무 많죠. 나는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심화에게 심화에게. 그거 시리아 내전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찍은 거거든요. 네. 너무 굉장하죠. 대단했어요. 그 저는 그냥 마구멘터리. 아무 얘기나. 아니야, 우리 뭐 김진영 프로듀서는 진짜 그 알매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에이. 탐험가죠, 탐험가. 네, 정말 탐험가고 네. 그래서 너무 배울 게 많은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걸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댓글, 가장 중요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10만 한번 가야죠. 그러게요. PPL도 받습니다. 우리가 네. 급하구나. 진짜. 우리가 급해. 우리가 급해. 10,000명 가려면 아직 그만인데 지금 고영 감독은 대충할 때가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네. 제주말 하나를 인사로 드리고 끝나는 게 어떨까요? 제주말 하나 아는 거 있어요? 혼자 옵셔에. 혼자 없어요. 어. 네. 또 저야 뭐 제주도 아, 사람이니까. 뭐 그러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 오늘 인사로 끝을 내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뭘 속았다는 거야? 내가 뭘 어쩌겠다니. 요즘 넷플릭스에 드라마도 나오죠, 시리즈로. 복삭 속았수다. 아, 진짜? 네네, 나의 아저씨 감독님이. 광고 봤어요. 아, 저런 분하다. 나만 아는 줄 알았어. 박보검 아이유 출연입니다. 아, 네. 네. 폭삭 속았수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안녕.